공부방이었습니다. 저 가끔 저쪽에 가곤 했는데 거기서 밑을 쭉 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. 군데군데 교회도 보이고 점집도 보이고 이렇게 무당 같은 분 사시는 데는 이렇게 빨간 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쭉 철거하고 아파트가 병풍이 쫙 쳐졌습니다. 난곡은 옛날 철거민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만들기 시작했던 동네입니다. 그 양반들 들어왔을 때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국수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70년대 이제 그 국수 모임이 만들어지고 아줌마들이 상당히 젊은 아줌마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좀 요즘 올드 스타일도 있네요. 머리 빠만데. 네,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야유회도 가고 그렇게 국수 모임을 했습니다. 국수를 뭐 일주일에 한 번, 뭐 두 번 이렇게 말아먹는 모임이었는데 어쨌든 놀러도 자주 가고 했답니다.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. 의료생협, 소비자생협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총회도 했고 그 옆에 이제 아줌마들이 쭉 오양젓갈 밑에 있는 거는 바자회 해서 돈 모으는 장면입니다. 그 밑에는 난곡에 있었던 공부방이었습니다. 공부방이 그 밑에 여름 학교를 그 옆에 공민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여름 학교를 하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 동네 어머니들을 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. 어머니 학교. 여기는 뭐 한글 학교, 한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 안에 여기 보면 제일 세련되게 양장을 입고 계시는 분이 사라 아줌마라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그 뭐 민노당 대표도 하고 그러고 다니십니다. 근데 그 동네 70년대부터 들어가서 국수 모임 만들고 그랬던 양반입니다. 꼭 엄마 같아요. 맨날 만나면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하지. 요즘 바빠서 잘 못 봐요. 너무 유명해져서. 난곡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. 이명환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은 난곡이 재개발되면서 근처에 이제 순환 재개발이죠. 그래서 이 신림 10동 임대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. 신림 10동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시는데 이 양반은 버스를 타고 재개발 아파트를 쭉 통과하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국회단지라는 곳에 국회단지는 난곡 바로 옆에 있는 뭐 단독주택지역인데 그쪽에 와서 노인정에 가신답니다. 왜냐하면 난곡 계시는 분들이 그 동네 옆 동네로 많이 이사를 가서 노인정에 가면 옛날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반 이야기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서 이제 매달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. 그 중에서 임대료가 한 26만 원 나가고 가스비,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많이 나갈 땐 34만 원까지 나간다. 그러니까 남는 돈이 얼마 안 되죠. 한 6만 원 남습니다. 이걸로는 못 살겠다.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생각한다. 여든이 넘으셨는데 아까 그 할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하십니다. 할머니도 혹시 비슷한 사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.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본론이 저 사실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문제고 뭐 이런 건데 지금부터는 뭔가 대안 같은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어요. 이렇게 준비된 자료입니다. 먼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서울에 있는 성북구에 있습니다. 서울 성북구. 이게 도심에서 별로 안 멀고 근데 재개발 지역이고요. 삼선동입니다. 재개발이 2004년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됐습니다. 왜냐? 요 마을 뒤쪽으로 쭉 보면 서울 성곽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경관상의 문제로 규제가 좀 심하고요.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안 되던 동네입니다. 그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한 4명, 5명 정도 들어갔습니다. 대한개발연구팀이라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왜 집었냐?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, 돈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냥 놔두면은 절대로 개발 안 될 거니까 집어서 들어갔습니다. 그래가지고
들어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가옥주들이 대부분 이제 무고정착지였는데 거기다가 그 구청에다 계속 벌금을 내야 됐어요. 그런데 벌금을 못 내고 이만큼 대부분 쌓여있습니다. 한 1,000만 원 이상씩.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무슨 개발을 해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고 또 새 주택에 들어갈 돈 내고 할 돈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인데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이 양반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재개발 사업을 구역을 그거를 지정했던 걸 없애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경관협정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걸 합니다. 그래서 먼저 팀을 하나 만들고 그 양반들 돈도 없는데 어디서 한 몇백만 원 정도를 갖다가 자기 사업 중에 일부를 갖다 이쪽에다 배당을 했습니다. 그래갖고 현장 조사하고 주민 설문조사하고 워크샵하고 처음으로 이제 워크샵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획안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설명회는 내용은 재개발 사업으로는 당신들이 그 동네에 계속 못 삽니다. 이게 본로 주 내용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소식지 만들고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고 주민협의회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조직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2차 계획을 또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.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.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가?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. 이 동네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에 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기 시작했고요. 근데 이 양반들 스스로도 이렇게 느낍니다. 도대체 그동안 뭘 했냐? 별로 큰 변화가 없다. 주민들 이렇게 뭐 지도자들 보니까 맨날 우리 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자기 스스로 뭘 못한다. 근데 그 안에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. 어떤 거냐 하면 2차 주민 설명회 때 외지가옥주, 우리 흔히 복부인들이 한 그룹이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니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? 당신들은 땅 주인도 아니고 집 주인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. 나가.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파토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나섰습니다. 당신들이 나가! 라고 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. 다시는 오지 마! 쫓아냈습니다. 이 양반들은 그 전까지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분이 아닙니다. 가만히 몰라갖고 가만히 듣던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압니다.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. 그리고 자기는 워크샵을 해봤습니다. 워크샵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.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내 편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쫓아냈습니다.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합니다. 연구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. 워크샵을 더 해라. 야, 그 방법 좋대. 아이고, 죽을 지지겠습니다. 그래서 주민협의회도 만들고 했습니다. 큰 변화입니다. 근데 그거 진행하는 분들은 야, 우리가 도대체 뭐 했지? 주민들은 맨날 우리만 봐.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. 근데 어쨌든 대학개발팀은 이런 실망과 약간의 희망 속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누군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친구는 인권운동 조직에 있는데 그 친구는 뭔가 옛날에 철거민 운동하고 다른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조직화 이런 걸 해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고, 하나는 또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야, 재개발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보자, 이런 야심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동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.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명이, 한 명은 저희 연구소에 있는 친구고 한 명은 민노당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. 정치 조직. 그 사람들은 대충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두 친구.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렴한 주택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좋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목표들